눈과 귀가 모두 흥미로운 강연이었습니다. 사실 고대 철학자나 과학자들 중에는 예술가를 겸하신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청소년들이 나를 찾아가는 여정에 있어서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질문을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해야 될 텐데요. 그 전에 예술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또 얼마나 중요하고 왜 꼭 필요한지 먼저 간략히 여쭙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미술사를 전공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미술이, 예술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예술가들은 정말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에 대해서, 그 세상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더 넓게는 우주에 대해서 항상 궁금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쩌면 여러분 너무 바쁘니까 그런 고민을 대신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술에 관심을 기울이면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던 나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더 큰 조망을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벌써 뭐 명쾌하게 내 안의 고민이 해결되는 느낌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직접 답해주시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현장 질문부터 받을게요. 궁금한 것 있으신 분들 주저하지 말고, 제일 빨리 손든 친구가 눈에 확 들어오는데요. 팔이 길어.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간단히 자기소개해 주시고 질문 부탁드립니다. 신기중학교 2학년 김선우이고요. 백남준의 미술 세계를 이해할 때 추천해 주실 만한 작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백남준의 작품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과천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는 이제 다다익선이라는 TV 탑을 보면 사실 그게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 가서 보시면 굉장히 압도적이고 웅장하고 동시에 아름다운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마 아직 보시지 못했다면 그걸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울산에, 여러분 혹시 울산에서 오신 분들 있어요? 줌으로 듣는 친구들, 경상도 지역에 울산시립미술관이 개관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에 또 백남준의 TV 조형물 중에 거북이가 하나 있는데 굉장히 커다랗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제 신경을 쓰고 보기 시작하면 백남준의 작품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 자세하게 보시면 훨씬 더 흥미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익숙하고 너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예술가지만 그의 작품들은 저는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생활 가까운 곳에 네.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꼭 한번 다다익선도 보고 거북이도 보고 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럼 계속해서 유튜브 질문을 진행해 볼까요? 네, 유튜브 아이디 양시훈 님이십니다. 예술가들이 창의적인 활동을 할 때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 현실을 비틀어 보는 것 등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도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활동들을 해보면 될까요? 와, 양시우 학생 벌써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인데요. 네. 자, 사실 오늘 이제 저도 다 알아요. 우리 집에도 청소년 한 명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 공부하고 막 시험 봐야 되고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을 이제 잘 익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정해놓고 그것을 배우는데 사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바깥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수많은 작가들이 소설책을 쓰시고 저 수많은 배우들이 연극을 하시고 그 수많은 미술가들이 오늘도 열심히 정말 쓸데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미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눈을 돌려서 교과서 밖의 세상을 좀 다양하게 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저도 사실 공부를 하는 사람이고 또 이제는 막 미술사라는 걸 공부하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미술 관련한 것만 읽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제가 좋은 논문을 쓰고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전혀 관계없는 다른 분야의 책을 읽을 때 갑자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이것은 국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과서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밖의 것들도 한 번씩 찾아보는 그런 여유가 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환기를 통해서 네. 좀 본질로 또 돌아올 수 있는 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계속해서 줌 통해서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줌으로 참여 중이신 분들 중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기 기능 활용해 주세요.
한 친구 어제 만났던 친구인 것 같은데 반가워요. 만나보네요. 자기소개 간단히 해주시고 질문 직접 부탁드립니다. 원당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장준수라고 하고요. 일단 질문하기 앞서 질문 관련 감사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점을 교수님 강연을 듣다 보니까 저도 미술에 관심이 생겼는데 교수님이 미술에 관심이 생기게 된 계기나 아니면 뭐 접하게 된 계기 이게 궁금합니다. 아,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게임을 시작하지. 저는 그러니까 미술사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낯설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과에 미술사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아마 미술 시간에 미술 교과서를 보시면 미술사 파트가 조금 있는 정도일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제때 얘기해서 정말 죄송한데 나 때는 말이죠. 당연히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고 뭐 해외로 자유롭게 해외 여행을 한다 이런 걸 상상할 수 없는 시기였는데 우리 집에 저희 집에 루브르 박물관 화집이 있었어요. 그 화집이 왜 있었냐 하면 저희 부모님께서 신문을 구독하고 계셨는데 거기 사은품으로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그러니까 루브르 박물관의 사진이 막 있는데 세상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환상적인 곳이 이 세상 어딘가에 있구나. 근데 그게 루벤스의 방이었거든요. 당시 제가 초등학교 1, 2학년이었으니까 루벤스가 누군지 루브르가 어딘지 전혀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아름다운 방이 있고 여러분 지금 만약에 루브르 가시면 루벤스의 방이 굉장히 커다란 전시실인데 거기 프랑스 왕비 마리 드 메디치라는 분의 일생을 그린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그림이 20몇 점이 걸려있는 방이거든요. 그 사진을 보면서 이 그림은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크지? 여기 있는 이 공주님은 누구시지? 이 방은 어디지? 제가 거기에 너무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 같아요. 미술이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 다양한 역사의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그때부터 관심을 갖게 됐는데 제가 그 루브르의 방에 가봤게요? 안 가봤게요? 당연히 가봤겠죠. 보셨을 것 같아요. 네, 네. 울 뻔했어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네요. 네. 근데 지금 해주신 말씀이 정말 나를 찾는 여행이었어요. 지금 짧게 들었지만 그 우연한 화집과의 만남이 네. 우정화 교수님의 자신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요만한 사진 한 장이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나를 막 이렇게 너무너무 가고 싶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도 집에 안 보던 책 있으면 하나 이렇게 꺼내서 보세요. 여러분의 어떤 미래를 바꿔줄지, 여러분 안에 뭐를 일깨워줄지 또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현장에서 질문 또 받아볼게요. 눈이 반짝반짝한 친구들 너무 많은데 한 분 뽑아주시겠어요? 요 맨 앞에 있는 학생이 제일 먼저 하얀색 옷 것 입은 같아요. 남학생일까요? 네네, 하얀색 옷을 입은 네, 남학생이. 앞에서 두 번째 줄 중간쯤입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양희성이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요새 현대 미술에 관련해서 되게 고가의 작품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품들이 많은데 제가 미술에 그렇게 큰 관심이 있지는 않지만 일반인의 시선으로서는 되게 미술의 해석 같은 것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일반인의 시점으로 좀 그런 걸 즐겁게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수준 높은 네, 질문인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질문을 또 사실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모나리자를 보면 즉각적으로 잘 그렸네. 약간 이런 정도의 그분의 외모가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는 이제 별도로 하고 잘 그렸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거래 해서 기본적으로 오는 감동 같은 게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현대미술관에 가서 현대미술 작품을 보면 이게 뭐야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다음에 네. 작가가 어떤 의도를 이해하겠다는데 이거 내가 꼭 알아야 돼 이런 생각 드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공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미술가들은 그러니까 현대 사회에 그리고 인간의 정말 너무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각자 서로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어떤 작가가 가진 문제의식이나 주제의식 같은 게 나와 딱 맞지 않는 이상은 금방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약간의 환상 같은 걸 가진 것 같아요. 미술은
보자마자 굉장히 감동을 주고 보자마자 아름다워야 되고 막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보시면 그러지 않았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거나 뭐 그런 그렇지 내가 뭐 나는 미적인 어떤 감각이 없나 봐라고 실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화가 나겠죠. 미술가가 이상하네 이렇게 할 텐데 기본적으로는 여러분 그러니까 알고자 노력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 왜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지 그의 배경이 어떠한지 또 다른 작품 어떠한지 이렇게 맥락을 조금 더 배우고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어떤 의미를 전해줄 텐데 그리고 나서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취향의 문제예요. 마음에 안 들면 굳이 그것을 좋아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의 어떤 취향을 명확히 알 때까지 공부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오늘 2일차 강연회의 주제인 나를 찾는 여행과 너무나 맞닿은 이야기였고요. 어떻게 우리 학생도 이해 못했던 현대미술 작품 하나 보면서 나는 여태까지 이해를 잘 못했지만 이제부터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작품을 조금 더 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강제로 고개를 끄덕여 주셨어요. 도저히 끄덕이지 않을 수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에서 질문 받을게요. 아이디 밀크티 님이신데요. 요즘처럼 다양한 매체에서 영상이 넘쳐나는 시대에 백남준 선생님이 아직 계신다면 어떤 작품을 만드실까요? 저도 사실 너무 궁금해서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요즘에 막 챗봇을 만들 수 있잖아요. 백남준 선생님의 모든 자료를 다 넣고 남준봇을 만들어서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요즘 막 뭐 카메라 좋고 뭐 다 좋은데 사실 우리가 SNS가 순기능만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정말 여쭤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도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백남준 작가는 놀라울 정도로 낙관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리고 사람들을 믿었어요. 절대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절대로 다시는 나쁜 것을 막아낼 거야. 반드시 좋은 걸 만들어낼 거야 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나름의 어떤 해법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어려운 질문일 수 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답을 들은 기분이에요. 자, 이렇게 오늘의 첫 번째 강연을 빛내주셨습니다. 우정아 포스텍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혹시 짧게 네. 청소년들에게 전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오늘 우리 강연 들은 친구들 정말 감사하고요. 제가 강연 준비할 때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딱 30분 정도인데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이 기나긴 학창시절 동안 미술사라는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30분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30분이 매우 짧았지만 오늘을 기회로 해서 여러분들이 미술에 특히 현대미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게 됐다면 제가 정말 기쁘고 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